미국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 한국에. 게다가 김보수 회장이 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식으로 한국이 만약 표적 수사해가지고 처벌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쿠팡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쿠팡만의 문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외교, 안보, 통상 문제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야. 기업의 문제를 이거의 로비가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한국과의 안보 협력 대화를 중지한다는 것까지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게 뭐냐 하면 뭐 이런 아까 제가 법꾸라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캐피탈 원이라는 크레딧 카드에서도 이런 게 사건이 벌어져서 거의 페이스북은 망할 뻔했습니다. 정보 유출로 맞아요. 네. 그런데 지들은 더 예민하게 굴어. 그런데 이걸 기회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까지 넣어서 만약에 쿠팡을 이번에 전례를 잘못 남기면 미국의 테크 기업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 장애물 없이 그냥 몰려와서 한국을 그냥 납니다, 유린할 지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 로비가 얼마나 이게 잘 먹혔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기업 살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타겟팅해가지고 규제한다고. 그것도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이죠.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이걸 얘기하고 매불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기들이 자동화 시스템은 테크 기업인데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24시간 고열을 빠는 매우 전근대적인 맞습니다. 네. 기업이고 그리고 90% 이상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가져가는 그야말로 동양 척식회사의 부활이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워낙에 그 미국이 힘이 센 나라고 그리고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으로 이 로비에 그 때려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가지고 그래서 야 쿠팡 좀 그만 써 임마 새끼야. 자존심도 없냐. 나 진작에 탈퇴했어. 못 탈퇴. 뭐라 하지 마. 더 탈퇴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탈퇴했습니다. 근데 그럼 요즘 다시 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처럼 그렇게 가서 잘못된 사실을 계속 미국 뭐 그런 것도 알리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한국에서 문제 삼는 게 차관보의 비서실장을 만났다. 미국은 어쨌든 장관이 있고요. 국무장관, 거기 부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차관이 둘 있고 차관보가 6명이 있고 부차관보가 또 한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팩트는 좀 해야 되는데 차관보가 20개가 있고요. 차관보 디렉터가 20명이고 전체 합치면 차관보급은 30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차관보를 만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만남의 주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홍 대표님은 사실 한반도 평화 이슈.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라 해서 시빌딩, 조선업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잘하면은 큰 기회가 오는 핵심이죠. 건데 미국의 존스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해군 장관을 경질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헤그세스 장관하고의 마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빌딩이 굉장히 진척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이게 해고가 된 거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필리 조선소로는 안 되니까 이쪽에 이 거제든 제주든 어디 특정한 것을 다 제시해가지고 인천이든 이런 걸 해서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다녔던 분이고 그분은 지금 만났던 분들이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도 부정선거 관련한 맞습니다. 마가의 핵심 세력 그런 분들만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쿠팡의 그 데럴 아이사도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 데럴 아이사 이제 못 나갑니다. 이제 다음 회기 안 나가요. 그 리디스트링 게리맨더링이 돼서 그래요? 샌디에고 지역군데 다음에 안 나갑니다. 다행인 거는. 근데 어쨌든 여기 쿠팡의 로비의 핵심인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쿠팡의 입장을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만남. 오자마자 쿠팡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거기에 대변인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럴 아이서가 하는 말이 이 한국의 현재 정권이 친중 정권이고 이 쿠팡 같은 데를 억압해서 중국의 태문이
네. 알리바바가 그 사실 아닙니다. 거짓 예. 유언비어가 유포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죄송한데 예. 우리 저 송영길 후보님이 가셔야 돼서 하실 말씀 미리 좀 쏟아내시고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셔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선거운동하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같이 가십니까? 같이 가세요. 시간 많습니다. 하도 그 밖에서 저를 쪼아가지고 너 지금 뭐 송영길 낙선 운동하냐고 막 측근이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네. 가보니까 미국 사회에 이 쿠팡이 로비를 엄청 흔들어요. 엄청 해요. 그러니까 국무부 쪽도 그러고 의원들 쪽도 항상 이걸 언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잖아요.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마치 이 뭐 교회 폐지법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막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 맞아요. 아니 통일교하고 신천지에 관한 법인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본 오히려 기존 기독교가 박수를 치고 박수 쳐야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 교회 폐지법을 만들어갖고 같이 나는 놀래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내가 만나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여느 정치인 중에 신천지나 통일교와 정면으로 맞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없어.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이유로 안보 협의까지 늦추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서울과 워싱턴의 대미 외교 당국자들을 한 번에 교체했습니다. 쿠팡의 로비 결과로 의심되는 미국 측 압박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답신을 보내는 등의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가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넉 달 넘게 비어있던 정무공사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보다도 한미 간의 통상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미국 측이 쿠팡 문제를 이유로 안보 협의까지 늦출 수 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계기로 한 협의 복원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쿠팡 문제와 별개로 안보 협의는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이 쿠팡을 편들며 보낸 서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답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는 원칙과 함께 무려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법 제정이 되지 않은 망 사용료 문제 등 일부 사실이 다른 주장을 적극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09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썼습니다. 쿠팡이 자체 신고한 로비 대상에는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물론 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7년 전 김범석 의장은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We are the largest e-commerce platform in Korea. Actually,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쿠팡은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규제 앞에선 미국 기업임을 내세웠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책임을 피했고 동생은 미국에서 온 파견 직원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먹힌 데에는 공정위의 봐주기도 한몫했습니다. 5년 전 대기업으로 지정할 때부터 김 의장의 지배력을 확인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미뤘고 2024년엔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공정위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쿠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도 이거는 특혜다. 굳이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면서 농일인 지정을 회피하게 해주는 게 맞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동생의 경영 참여를 확인한 뒤에야 뒤늦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모두 따르는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 의회는 물론 백악관 비서실과 미국 부통령, NSC 국가안보회의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권력에 로비하며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미국 마가에다 로비를 해서 그것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의 규율을 피해가고자 하는 뭐랄까요, 굉장히 도를 넘은 약간 오만한 행동이 드러난 거 아닌가. 시민단체들은 김범석 의장이 동생을 경영에서 배제하면 다시 총수 지정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규칙을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한국의 소비자들은 쿠팡에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안보 협상 진전의 걸림돌로 지목된 쿠팡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은 기업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되어야 한다며 두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최근 대북정보 공유 제한, 쿠팡 문제 등 한미 현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연일 한국 정부만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어떤 당론이라던가 각각의 의견이나 견해보다는 국익에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국내에서 올리지만 모 회사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금지 기조에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까지 맞물리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사실상 외교적 사안이 됐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쿠팡에 대한 제재 중단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쿠팡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미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쿠팡의 로비에 홀린 미국 의원들이 우리 안보를 들먹이며 겁을 줬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명백한 주권 침해로 본 정부가 대미 외교 라인까지 싹 바꾸며 정면 돌파라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미국 측의 우리 법은 공정하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리며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안보와 국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당당한 외교 결단을 국민 앞에 증명해낸 셈이죠. 기업의 꼼수가 나라를 흔드는 위기 속에서도 사법 정의와 국가 안보를 모두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대응으로 확실히 입증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